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최희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네요. 어쩌면 오늘부터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이번 추석 연휴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 굉장히 많이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충전 많이 하시고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그리고 무탈하게 다음 주에는 일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속세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무려 6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 그 항목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내역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이제 화면을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조세심판내가 나온 내용입니다. 제목은요, 피상속인의 배우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과연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 버벅거리게 되네. 일단 저와 함께 사실관계를 이제 사례니까 두 단락입니다. 함께 같이 보실래요?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상속인인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피상속인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세무서 윗단계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제 그 아들의 모친이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배우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어머님이 이 상속주택 이외에 그 10년, 소급해서 그 1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을 잠깐 보유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상속계실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 감사 결과를 처분청에 하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청은 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을 해서 상속세를 경정고지, 세금 더 내라고 한 거죠. 내라고 했습니다. 이제 상속인은 억울해서 이에 불복을 해서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우리가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상증세법 제23조의 2와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이 두 가지 규정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상속세 증여세법 제23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빨간색으로 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눈으로 확 와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하지만 이때 한도는 얼마가 한도다? 6억 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요건을요,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계실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은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상속계실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을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무조건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계실 현재이긴 상속인에 대한 이제 요건인데요. 상속계실 현재 당의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은 피상속인과 돌아가신 분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이 돌아가신 분과 동거한 상속인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해당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당해 상속주택,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가 가능한데 6억 원을 한도로 해서 당해 공제를 하기 때문에 무척 큰 규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처럼 사례처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최대 뭐 30억 원, 뭐 15억 원, 이렇게 상속세 이제 공제 가능한데, 어머님이 누가, 배우자분이 누가 한 분이 살아계시면은 이제 상속세 그, 과세 표준이 이제 크게 나와도 상속세가 부과될 염려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6억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제해주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규정이 또 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인데요.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입니다. 1항에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상증세법 제23조의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1항 2호에서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계실로부터 계속해서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을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거에 대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이제 1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사례인 경우에 해당되는 게 1호의 항목입니다. 이 1호 이외에도 그 위에도 계속해서 쭉 2호, 3호, 4호 쭉쭉 있거든요. 다른 요건들이. 근데 당의 사례와 관련된 요건은 1호의 내용입니다. 1호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까지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요건, 요건을 다 충족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례가 어땠어요, 여러분? 피상속인 아버님이 소유한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논점은 여기 있어요. 핵심은 아버님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 1세대 1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그 요건을 충족을 했으면은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아버님이 소유한 게 아니야. 소득세법에서는 우리가 세대 개념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상증세법에서는 세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을 만일 어머님이, 모친이 소유하지 않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머님 명의였어요. 어머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증세법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1항의 1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감 잡으셨죠, 여러분? 안 됩니다. 사례인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요, 이제 2006년도에 선고된 이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조세법률주의 그 원칙에서는 과세 요건이 다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도 어떤 법적인 요건을 다 구비를 해야 되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한 뭐 비과세 요건이라든가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세 감면 요건 등도 무조건 법적인 그런 어떤 적용 요건에 다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기 위한 과세 요건이라든가 비과세 요건, 감면 요건 등은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리가 확장해서 넓혀서 해석하거나 유추해서 이제 추론하는 그런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과세 요건이라든가 조세 감면 요건은 무조건 합리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증세법 우리가 제23조에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상속계실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주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상증세법 앞서 살펴본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이제 사망과 같은 법 23조 2와 그리고 시행령 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가 우리가 봤잖아요. 1호가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이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는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어떻습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한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계실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친하고 아들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이 이 기간 중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그 기간이 9개월로 굉장히 짧았어요.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모친이 상속계실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그 기간 중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를 다시 매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승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례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심판 청구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건이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하고 상속인이 상속계실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3번째 요건이 상속계실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상속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만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이렇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일시적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니고 피상속인 자신이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을 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굉장히 한정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면 극약으로 굉장히 압축해서 문맥 그대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을 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은 반드시 문맥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다이렉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분들이 지금 출생률이 좀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좀 있으면 뭐 초고령화 사회도 지금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속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제 노인 세대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어떻게 그분들을 모시기 위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많은 점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항상 지켜봐야 되고, 모든 그런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 그 어떤 뭐 이제 돈벌이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퇴폐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돈벌이 수단이라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촉각을 세우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상속과 관련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가 세무사지만 세무사이기 전에 저도 이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늙고 있고 여러분도 늙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세대이고 저도 또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뭔가 소개시켜 드릴 게 없을까라고 좀 보다가, 최근에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돼서 이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잠깐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인데, 이 경우까지 과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조세심판대가 나온 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딱 해석을 했을 때는 안 되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보면 이게 소득세법하고 상증세법하고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세목에 따라서, 그 세목에서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법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산세 부담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세 중에 상증세인 경우에는
정부 부가 세목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성실하게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자진 신고 기간 내 성실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상속세라든가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사가 동반되는 세목이기도 하거든요. 그 과세가액이 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여러분 좀 풀릴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 이제 당장 연휴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은 뭐 한 오전 근무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꽉 채워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이미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풀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이럴 때일수록 너무 풀어지지 마시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점검해서 가시라고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 자담세무회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